최정화 대표님께서는 진짜 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 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요. 오늘 저희도 하루 종일 비트코인 이야기를 네. 했네요. 예. 지난주 금요일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고점이었었던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지금 뭐 출근하기 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1,7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예, 비트코인 투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쵸? 점이 특징적인 예. 점인데요. 현재 이런 규제 논의가 그 세금을 과세하는 그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이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그 법무부 쪽에서 맞아요. 진행되고 예.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일 그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몇 가지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비트코인 관련 업체로 주목받았었던 뭐 거래소 관련 업체들의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채굴 시장에서 채굴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그 뭐 가상화폐들이 USB 형태로 거래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그 채굴 시장 단속으로 인해서 뭐 통신 사업자들이라든지 뭐 전력업체들의 그런 뭐 수익 그 하락도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비트코인 그 투기로 인해서 빠져나갔었던 그런 투자 자금들이 다시 코스닥으로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뭐 12월 말에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원래는 코스닥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또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다시 좀 비트코인이 규제를 받으면서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두 분 다 코스닥 시장에 좀 이번 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장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요. 한중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뭐 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환에서 그 지난 주말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신북방 정책 드라이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그 송영길 위원장이 위촉이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 주목해야 할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입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같은 인접국들의 그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그 조한익 그 한국전력 사장도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시각을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빠른 그런 그 사업 진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러시아 사할린의 그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송영길 위원장도 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뭐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밝혔고요. LNG 소비량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거든요. 네. 근데 가장 가까운 러시아에서 수급하는 그런 수입 물량이 5%에 불과합니다. 예. 전부 다 이제 카타르라든지 오만 같은 분야의 그 나라에서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NG 수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가로서 이런 수입 다변화 채널을 열어놔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인데요. 네. 북한의 나진과 부산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림픽 전에 북한과의 이러한 그런 그 사업과 관련된 추진 그 시그널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면은 그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방문을 하면서 북한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둔다는 그쵸. 정례 합의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인접국 간의 그런 관계들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국 관련 내수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북방 정책으로 좀 관련된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간장 개장 이슈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자, 최정화 대표께서는 이번 주 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 뭐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뭐 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환에서 그 지난 주말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신북방 정책 드라이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그 송영길 위원장이 위촉이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 주목해야 할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입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같은 인접국들의 그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그 조한익 그 한국전력 사장도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시각을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빠른 그런 그 사업 진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러시아 사할린의 그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송영길 위원장도 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뭐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밝혔고요. LNG 소비량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거든요. 네. 근데 가장 가까운 러시아에서 수급하는 그런 수입 물량이 5%에 불과합니다. 예. 전부 다 이제 카타르라든지 오만 같은 분야에 그 나라에서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NG 수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가로서 이런 수입 다변화 채널을 열어놔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인데요. 네. 북한의 나진과 부산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올림픽 전에 북한과의 이러한 그런 그 사업과 관련된 추진 그 시그널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면은 그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방문을 하면서 북한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둔다는 그쵸? 정례 합의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인접국 간의 그런 관계들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국 관련 내수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북방 정책으로 좀 관련된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간장 개장 이슈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주 또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성환 부장님은 최성환 대표님, 네.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예, 저는 AP위성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은 대화 채널을 계속 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독자적인 제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군 정찰위성이라고 해서 뭐 북한 내부에 있는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수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AP위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사업 부분은 그 위성통신 휴대폰 제조 사업하고요. 그리고 위성을 직접 제작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사업 비중은 한 5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위성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투라야라는 그 위성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업자의 위성을 활용을 해서 그 위성 휴대폰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한 25%에 달하는 그런 고수익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2016년과 2017년도에 이런 그 위성과 지상국의 이 LTE 사업 간의 그런 호환 문제와 관련된 그런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올 하반기서부터 회복세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성 제작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말이면 그 12월 말까지 군 정찰 위성 사업이 1조 원 규모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우선 사업자로 협상이 된 LIG 넥스원 같은 업체들과 컨소시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좀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뭐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3분기서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까지 호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주 잔고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은 2017년도까지 그 500억 정도의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 전에 11월 달에 한 100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600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이제
이제 그 군 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 광학 위성 사업까지 내년도에 추가되기 때문에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수주 잔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연간 매출액 한 300억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수주액이 한 3배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수주 잔고 확보가 상당한 그런 뭐 주가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최근에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5G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성과 뭐 M2M 칩셋을 개발했는데 위성과 연결할 수 있는 M2M 칩셋을 개발해서 얼마 전에 뭐 한 60억 정도의 그 수주 잔고를 기록한 바도 있고요. 뭐 5G를 이용한 그 M2M 시스템들을 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상용화 시점에 관련주로 거론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최성화 대표님은 관심 종목으로 AP 위성을 주셨습니다.